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07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인데 한번 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1번 문제는요. 뭐부터요? 필드 명부터요. 그렇죠? 지원 부서 탭, 지원 자명 탭, 성별 탭, 필기 점수 탭 키 누르면 열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필드명을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엔터에서 치면서 총무부 엔터, 영업부 엔터, 생산부 영, 총, 생, 영, 총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숫자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좀 입력을 하시고 3분, 4분 이내에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입력을 하시되 그 이상 점수가 그 이상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시면요. 다른 거부터 풀고 오는 게 순서입니다. 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항상 나오죠.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고 반창고 모양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창고만 선택하고 옆으로 당긴다고 하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궁서체. 궁서랑 궁서체랑 틀린 겁니다. 고요. 엔터. 여기 20.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비울임꼴 실선. 비울임꼴 실선. 이렇게 해주시면 1번이 되고요. A3, A4. A3, A4. 얘네들을 합치는 건가 보죠. 그쵸? 컨트롤 누르고 B3, B4. 그 다음에 1월달도 서로 합쳐주고요. 그쵸? 2월달도 합쳐주고 G3, H3 하나 더 있네요. A17, B17 A17, B17 여기까지 이 영역들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대요. 그 다음에 A3부터 H4 얘네들의 영역은 어떻게 해요?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림체 크기는 12 굵게 문제대로 하는 겁니다.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빨강 채우기색을 빨간색으로 하되 여기 보면 얘네들은 가운데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왼쪽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로 가운데예요. 설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네들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서 가운데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D17셀은 뭐라고 써 있나요? 1사분기 최고 판매율에는 메모 삽입 항상 표시되도록 메모 서식에는 맞춤의 자동 크기를 지정하시오. 메모 삽입. 그리고요. 위에 써 있는 거는 지우고요. 1사분기 띄고 최고 판매월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써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하시되 안에 커서를 깜빡깜빡이게 하지 마시고요. 밖에 있는 번째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 속성 여는 거는 컨트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맞춤에 보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동 크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17셀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1사분기 최고 판매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동 크기로 지정됩니다. D5, D17, D5부터 D17 여기랑 그 다음에 F5, F17 F5, F17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겠네요. 판매액들만 선택을 한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턴 단위 구분심표 뒤에 만원 0일 때 0으로 그러면 컨트롤 1 눌러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선단위 구분 쉼표는 샵, 샵, 원, 대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우리는 선단위 구분 쉼표니까 샵, 샵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0일 때 0이라면 우리는 1의 자리를 0으로 바꾸고 10,000원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샵, 샵, 0, 10,000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H17까지 선택을 해서 모든 테두리, 글꼴의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거주시면 이번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얘는요, 이렇게 좀 빼놓으시면 되겠죠? 안 빼놓으셔도 되고, 빼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이요. 뭐 하라고 했나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인데,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과 상하이 규칙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러면 C4, C15, C4부터 C15의 범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판매량이 200을 초과해? 그러면 셀에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조건부 서식,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어떻게 해요? 셀 강조 규칙에 어떻게 하면 돼요? 판매량이 200을 초과해 보다 큼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다 큼을 기준으로 200보다 커? 라고 하고요. 서식을 어떻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요. G4, G15부터 G15를 선택을 하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익이 내가 선택한 부분 매출이익이네요. 평균 미만인 셀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글꼴색 빨강. 그럼 어떻게 해요? 상하이 규칙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의 상하이 규칙의 평균 뭐라고 했어요? 미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이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색 채우기 색은 노랑, 글꼴색은 빨강. 여기 없죠?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 글꼴색이 먼저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글꼴색은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랑. 배경색에 채우기 색은 노란색. 그죠? 무늬색 아닙니다. 확인. 이렇게 뿅 바뀌면요. 우리가 3번 문제는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항목을 선택해서 F4 땅땅 생각나시죠? 판매량이 200인 행 전체, 200을 초과하는 행 전체에 다음과 같이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서 조건을 만들 때 판매량 클릭하고 F4 땅땅 해서 크다 200 이렇게 하면 200보다 큰 애들만 다 행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납부자 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 어떤 함수가 사용됐냐면요. count 블랭크 알맞은 함수를 써서 연결연산자를 써서 계산을 하래요. 그렇죠? C13, C10 납부자 수를 구하시오. 전반기와 후반기의 헤비 납부자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 카운타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는 거, 카운트 블랭크는 빈 칸만 세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카운타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카운타를 써서 여기에 있는 문자를 세도 라고 해서 하면요. 얘는 6개가 되는 거고 생기면 얘는 7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연결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카운트 블랭크는요. 카운트 블랭크는 여기 보면 범위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레인지 범위를 집어 넣으시면 여기에 빈 칸만 세주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1번은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되고요.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성별이 여인 학생들의 평균 중 최고 평균과 최소 평균의 차이를 구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dmax에서 dmin을 빼낸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 성별이 여야? 이게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조건도 만들었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최고의 평균 dmax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서 계산할 필드 평균 필드잖아요. 그죠? 조건은 빼기 그 다음에 dmin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여기 필드는 평균, 조건은 성별이 여야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와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if는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건이 참이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주는 거고 count if는 뭐예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 문제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결근, 지각, 조퇴가 각각 한 번 이상이야? 그러면 경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나왔네요. 지각, 결근, 지각, 조퇴가 각각 한 번 이상이야?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각 한 번씩 받은 사람들이면 경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공백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각각 한 번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count if 숫자를 세는데 if 뒤에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값에서 조건이 크거나 같다 1인 애들이 몇 개 있니? 라고 하면 얘네들의 개수를 세겠죠?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1보다 큰 애들만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 개보다 크면 각각 하나씩 1보다 큰 값들이 있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구한 값에서 각각 한 번 이상이면 경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결근도 한 번, 지각도 한 번, 주태도 한 번, 그 이상인 친구들만 경고라고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백으로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 한 번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는 3이라고 주는 거예요. 결근도 한 번, 지각도 한 번, 조태도 한 번이니 그러면 여기서 true가 된 애들은 경고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백이 되겠죠. 뒤에 경고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 한민준, 최준서, 이영환이라는 사람이 경고를 받고 나머지 한 번씩 각각의 뭐 가복에 한 번씩 두 번씩 된 사람들은요 아직 경고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는 게 3번 문제고요. 4번은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가 나왔어요. write 함수는 저기 있는 뭐 DVD 코드에서 오른쪽에 문자들을 갖고 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끝 문자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write 함수를 써서 DVD 코드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끝 문자를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주 함수를 씌우면 됩니다. 추주 함수를 씌워서 내가 value 1일 때 코믹, value 2일 때 액션, value 3일 때 드라마, value 4일 때 공포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인데요. 곱하기 1 안 하세요? 맞죠? 곱하기 1을 해도 되는데 이게 숫자랑 비교할 때는요. 곱하기 1을 하셔서 비교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곱하기 1을 안 해도 그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고 오더라고요. 계산이 그냥 되지나 봐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마찬가지 답입니다. 그래서 if 함수가 나오면 내가 얘의 값이 오른쪽의 값이 1이야, 2야, 3이야 비교할 때는 곱하기 1을 쓰셔도 되지만 함수의 수식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서 추저함수처럼 value 1, value 2, value 3의 값을 갖고 와 라고 할 때는 굳이 뭐 곱하기 1을 안 하셔도 결과가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요. 문제가 긴데 이거는 뭐 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할인율표를 설명을 한 겁니다. 라운드업과 H룩업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H룩업은 이렇게 생긴 데에서 쓰는 건데 내가 지금 매입량을 기준으로 찾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매입량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유사하고 애매한 값 1을 써야 돼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할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할인율을 불러온 다음에 총 매입액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라운드업은 어떻게 쓰냐? 할인액을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니까 12789가 어떻게 됐어요? 12800이 됐죠?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빼기 1, 빼기 2를 쓰는 거죠. 그렇죠? 라운드업 쓰고 빼기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H 룩업부터 먼저 하죠. 룩업 밸류는 매입량을 기준으로 컴퓨터한테 이 할인 류표에서 찾아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누르는 겁니다. 컴마. 그 다음에 나는 할인율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컴마 정확한 값 유사한 값, 유사하고 애매한 값 이거는 사이의 값이죠. 그래서 유사일치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니까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바로 하겠습니다. 총 매입액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요. 우리는 이 구한 값에 어떻게 해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2789가 12800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라운드업 함수를 씌우면 되겠죠? 라운드업 함수를 씌우되 로 가서 콤마 빼기 2를 주시면 되겠죠. 엔터 딱 치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요. 3번 문제. 이게 저는 그냥 바로 풀었지만 는 3이야? if의 조건식이 내가 카운트 if에서 나온 개수가 는 3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헷갈린다 하는 부분은 H룩업은 별로 아닌데 라운드 씌우는 이 부분 1의 자리, 10의 자리를 00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되시고요. 계산 문제 역시 내가 한 문제를 푸는데 3분, 5분 이상 걸린다 라고 하면 일단은 패스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3, 4분 걸려서 풀 수 있으면 꼭 맞출 수 있는 문제만 푸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넘어가신 다음에 다음 문제부터 풀고 오셔야 돼요. 분석 작업 1번을 보시면 얘는요 정렬입니다. 정렬 기능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렬은요 이 표를 선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줘야겠네요. 데이터에 정렬이 있어요. 그죠? 정렬. 자, 문제에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의료 판매 현황표에 분류를 라운드티, 카라티, 니트티, 반팔티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분류인 경우에 판매량의 셀색이 저기 값 위에 표시되도록. 그럼 일단은요, 첫 번째부터 하는 겁니다. 분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죠, 그쵸?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라운드 T, 카라 T, 니트 T.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우리가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순서대로. 라운드 T, 라운드 T, 라운드 T, 카라 T, 니트 T, 반팔 T. 그래서 추가를 해주신 거예요. 확인. 자, 일단 해볼까요? 확인. 라운드 T, 카라 T, 니트 T, 반팔 T. 그쵸? 다시 정렬을 눌러서 그 다음에 기준을 추가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일한 분류인 경우에 판매량이 값이 아니라 뭘로요? 셀색인데 어디 위에? RGB 컬러. 얘의 위에 표시되도록. 그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제대로 했잖아요. 판매량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추가한 다음에 셀색을 기준으로 RGB 컬러 여기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컬러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이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라운드 T를 기준으로 얘네 색깔들이 이렇게 위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더 눈에 띄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눈에 띄는 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10점을 따시는 거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은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은 여기 이 표에 이 필드명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문제 보니까 동일 시트에 A20셀에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기존 워크시트에 A20셀. 그렇지 않고 그냥 새 워크시트에 만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새 워크시트를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내가 아까 봤던 얘네들이 뿅 나와요. 노란색으로 친 필드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대로 가봅시다. 표의 사원명은 보고서 필터. 이 표에서 사원명 필드는 보고서 필터로 넣어주래요. 또 좋습니다. 그렇죠? 부서명은 핵 레이블. 부서명은 핵 레이블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직위는 열 레이블. 직위는 열 레이블로 또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값에 수령액의 평균. 수령액을 값으로 집어넣되 얘의 합계가 아니라 값필드 설정에 눌러서요. 평균으로 바꾸는데 평균으로 바꿨을 때 한번 보세요. 문제들이요. 자, 값의 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A20셀에서 시작을 했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면 되고 수령액의 평균 표시는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하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심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 표시 형식을 눌러서 얘를요.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뭐 회계 표식으로 하시오, 통화로 하시오, 아니면 샵, 샵샵샵 원으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에 맞춰서 이 범주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뭐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디자인에 가보시면 총합계라고 있어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간혹 문제에 이렇게 기본급이 하나 더 구해져서 이 시그마 값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핵 레이블로 들어가도록 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는 값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기본급을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 문제 하나 풀 시간에 20점을 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매크로 작업 바로 가겠습니다. 매크로의 문제만 봐도 이 표만 봐도요. 아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네. 1번 문제는 평균을 구하는 거네. 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A3부터 어떻게 해요? F14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하고 가로 가운데로 하고 그렇죠? 그거네요. 그렇죠? 가로 가운데 맞춤. 그러면 우리는 일단 1번부터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1번의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래요.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AVER 탭 일반의 평균을 구하고 옆으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와서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되겠죠? 얘의 평균이 엄청 높네요. 이건 잘 오타 같습니다. 평균이 133.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단추를 H3, I4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의 단추를 H3, I, 4. 이거 되게 크게 그리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되 우리가 평균 매크로를 지정하고요. 단추 1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평균.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평균을 눌렀을 때 실행이 제대로 되면 1번 문제를 맞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테두리라고 했잖아요. 테두리라고 하되 문제들을 합니다. A3부터 F14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홈에 보시면 테두리, 그죠? 그러면 모든 테두리를 거주시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했네요. 그쵸?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는 생성했어요. 그쵸? 그러면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제가 그 뒤에 삼각형이랑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테두리를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삽입에 도형에 빗면이네요. 그쵸? 빗면을 찾아서 H6, I7, H6부터 I7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요? 테두리라고 쓰고요. 테두리라고 쓰고 문제 가운데 맞춤하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도형은 매크로가 자동으로 지정이 안 되니까 테두리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모양이 셀을 선택을 하고 손가락 모양이 생겼을 때 테두리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우리는 기타 작업 20점 또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겠죠. 아니죠. 기타 작업 1번이니까 10점 만이요. 차트 작업까지 하셔야지 20점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차트가 문제에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면 저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지별로 교통비와 식비 계열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숙박비는 빼래요. 그쵸?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 어떻게 했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해서 숙박비만 선택한 다음에 제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아니요.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이와 변경하는 것까지가 1번 문제네요. 그쵸?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쵸? 2번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얘의 이름을 교통비, 깍대기, 식비 띄고 내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글꼴 굴림체 20 실선. 굴림체 크기 20. 그 다음에 밑에 실선까지 거주셔야죠. 그죠? 여기서요, 얘는 지금 굵게가 돼 있잖아요. 이 굵게를 언체크를 해야 될까요?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 헷갈리네요. 각지에도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얘는요, 요게 그냥 해놔야겠네요. 그쵸? 보니까, 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대로만 설정만 해두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가 있는 대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요. 세로값 축의 눈금은 최소값은 만, 최대값은 5만, 주단위는 만으로. 그러면 이 세로값 축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5만으로,
다음에 주 단위는 5톤이 아니라 1만으로. 최소값은 0이 아니라 1, 1, 2, 3, 4, 만으로. 1만, 2만, 3만, 4만, 5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만, 2만, 3만, 4만, 5만. 됐고, 교통비 계열은 최고값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여기에 42,000원이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근데 여기 한번 클릭을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통비에 얘만 표시하고 싶잖아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선택하고 지우시면 되겠죠? 범례는 위쪽에 배치한 후 도형 스타일의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범례는 여기 있잖아요. 옆에. 범례는 위쪽으로 하되 범례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지정을 해주시면 차트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얘는요. 네, 편하게. 이 제목, 요게 조금 알쏭달쏭하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다르게 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문제대로 다 했는데 라고 클레임을 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07의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게 없네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의 문제들을 좀 많이 유형들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알쏭달쏭 새로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운트 if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밑으로 열을 기준으로만 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개수를 세기도 하네. 라는 이런 게 새로운 유형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씩 다 해봤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니까 계속 새로운 거는 익히고 그 다음에 잘 안 풀리시는 거는 다시 한번 해서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07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